부산의 저녁을 엽니다. 부산은 지금. 하루의 마무리는 부산의 지금으로 함께해요. 퇴근길 라디오는 언제나 부산은 지금의 고정. 고정. 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7분입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 이슈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요즘 외교행랑이라는 말 언론에서 종종 그렇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된 김정남이 이제 VX라는 독극물로 사망을 했는데 그렇죠. 이 독극물이 어떻게 말레이시아에 들어왔는가 이게 추측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교행랑을 통해서 북한에서 말레이시아에 유입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외교행랑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좀 생소한 용어네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우치거든요. 여성분들 그 화장품 담는 그 주머니 파우치라고 그러던데 이 큰 파우치인데 본국 정부하고 제외 공간 사이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뭐 문서들도 그렇고 물품들이 오갈 텐데 그런 수화물을 나르는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 규범에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물자가 국경을 일단 넘으면 국가법에 따라서 다 확인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만일에 합법적인 여건이나 비자 없이 사람이 입국하면 그건 미입국이 되는 거고요. 네네. 또 등록하지 않고 또 신고가 되지 않은 물건이 또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다 이렇게 거치는 것이 외교 행위를 하는데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가 간에는 국제 협약에 의해서 외교 행랑이라는 그런 것을 운용하는데 주재국이나 제3국 정부에서 절대 열어볼 수 없고요. 압수나 수색도 안 되고 공항에서 보안 검색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은 이거를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고 목적에 맞게 외교 문서나 물품만 넣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외교 행랑이 독재자들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어떤 마약이나 밀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실제로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행랑 제도를 두는 거는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상대국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비밀은 서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국제사회가 어떤 합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화나 민주화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을 것 같은 21세기에도 어쩌면 마지막 남은 비밀 상자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가죽으로 된 가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외교 행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참 재미있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요즘 사드 배치와 또 이에 대한 무역 보복 등으로 한중 관계 참 편치 않은 상황인데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겹친 바람에 이제 중국이 복잡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한국과 중국이 6월에 AIIB 연례 총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재정부가 엊그제 27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6월에 제주에서 두 번째로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연차 회의가 이제 개최되는데 이게 작년에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발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중국에서 1차 회의가 있었고 2차 회의를 중국 바깥에서 하는데 그걸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하고 데니 알렉산더 AIIB 부총재.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부총재는 영국 하원 의원 출신이고요. 영국 재무부의 1차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부총재가 함께 참석해서 6월에 있을 제2차 AIIB 연차 회의에 어떤 한국과 AIIB 간에 어떤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또 비용은 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 관계가 좀 껄끄러운데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 그 AIIB 출범 초기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부총재로 취임했다가 여러 가지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 또 4개월여 만에 물러나는 그렇죠. 예.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이 부총재 복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 홍기택 은행장이 가지고 있던 그 부총재 자리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요? 남겨놓고 다른 국가를 하면은 그 또 한국을 또 홀대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네,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배려해 준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좀 안타깝지만 근데 지금 AIIB 대표로 참석한 이 알렉산더 총재가 오늘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네. 보면 또 좀 안심되는 면도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AIIB에서 많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좀 놀라운 일인데 네. 그리고 또 현오석 전 부총리가 부총재는 아니라도 자문 패널에 참여하고 있고 또 중국 밖에서 AIIB 총회가 개최되는 게 처음인데 그것도 한국을 첫 개최지로 한 만큼 AIIB에서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닌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계속 지속되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AIIB를 지나치게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어떤 갈등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다는 AIIB가 누차 또 강조하듯이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정부나 또 언론에서 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러려면 지금은 불참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요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주시죠. 네. numbio.com이라고 있어요. 네. numbeo.com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2016년 치안 수준이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뽑혔답니다. 이게 네. 왜 의미가 있나 하면요. 어떤 특정 국가나 기관이 아니라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네티즌 개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현지에서 업로드하면서 그 정보를 이렇게 풍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올라온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어떤 기관이나 국가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누적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구촌 세계인이 체감하는 체감도를 가장 현실에 가깝게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2등은 싱가포르, 일본이 3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안전한 나라였군요. 자부심을. 생각보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